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잠을 못 자. 네. 어디가 아파. 네. 소화가 안 돼. 네. 계속 불안해.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피곤해. 네. 이런 사람들은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못해 또 엄청 팍 주저앉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탈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돼요. 그 문제들을 일단 찾아야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자율신경이다. 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자가 면역을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자율신경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환자분들한테 하시는데 네, 네. 어떤 부분에서 핵심입니까?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그쵸. 그 항체가 나를 공격한다고 이제 생각을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조직이 파괴되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직이 파괴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 자체가 유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유해한 상황이면 신경이 먼저 알아챕니다. 누구?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상 과정에서는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조직 파괴가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높아진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혈관을 조입니다. 네. 혈관이 조이면 결국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세포 중에서 면역세포들이 있을 텐데 그 면역세포 중에 백혈구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백혈구의 과립구가 훨씬 우세한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과립구로 치면 쌍딱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룹을 가봐도 여기는 참 둥글둥글하게 있는 그룹도 있고 이 어떤 그룹을 가보면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립구 자체가 이 유해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공격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 성향들이 점점 더 우세해지는 형태. 말하자면 언제 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일어나도 될 싸움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 그 조직 파괴는 점점 더 가중화될 텐데 그럼 파괴가 되면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찌꺼기들을 해결해가지고 또 버려야 되는데 뭘 통해 버리겠습니까? 혈관을 통해서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으니까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네.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여기는 이물질처럼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럼 이물질이라고 인식하고 또 항원, 항체 반응이 더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조직 파괴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악순환이 되는데 결국 지금 조직만 봤죠. 근데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만한 상황이 조직 파괴만 있었겠습니까?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지. 그 다음에 내가 잠도 못 잤지. 좀 술 먹었지. 술 담배 했지. 그리고 또 내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좀 다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조직 파괴까지 이루어졌다? 그런 일들에 더하기 시간이 흘렀다? 아니 자가 면역이 안 걸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가 면역이 이제 교감신경의 항진이다. 이렇게 또 백혈구의 문제다. 네.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백혈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요. 네. 과립구하고 림프구가 제일 이제 많지 네, 않습니까? 네. 나머지 뭐 기타 등등 뭐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네, 이런 네. 것들인데 이 교감신경, 뭐 이게 자율신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이게 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실 수 있는데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잠을 못 자. 네. 어디가 아파. 네. 소화가 안 돼. 네. 계속 불안해.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피곤해. 네. 이런 사람들은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못해 또 엄청 팍 주저앉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아까 말한 자가 면역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검사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그 네. 네 가지 증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돌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항진을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하고 하면서 잠깐 잊어버려요. 네. 이렇게 욕 먹은 거는.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자는 거는 밤에만 있지 낮에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데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척추가 틀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척추의 틀어짐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지 네, 되는 네.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를 우세하게 만드는 네. 거고, 이게 우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이 면역이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내 세포를 인식해서 똑같은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이 발동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림프구가 더 많이 이제 항체도 생성해주고 네. 뭐 잘 싸워라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네. 막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염증을 일으켜버리는 게 이제 자가 면역. 네. 네. 누구는 그게 갑상선으로 오고, 누구는 관절로 오고, 누구는 혈관으로 오고, 누구는 뭐 결체 조직이라는 걸로 네. 오고, 결합 조직이라는 걸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은 다양하지만 네. 생겨나는 그런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게 자율신경을 조금 더 이제 파헤쳐보는 네.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파헤쳐보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는 혹시 잠재되어 있는 자가면역 질환자가 아닌가? 네. 또 혹시나 자가면역 질환자라면 내가 이제 자가면역을 이렇게 좀 호전되고 있는 건가? 네네네. 아니면 뭘 또 더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로 네네. 기본적인 걸 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특징적으로 이제 뭐 특별하게는 더 많은 검사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본적인 혈액 검사에 대해서 좀 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질병에 따라서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자가 면역을 앓고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